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보호소 안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이라는 시간을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철창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4년 한 해에만 12만 마리가 넘게 버려진 대한민국 유기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야옹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전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집 앞에 울고 있던 새끼 고양이를 데려온 날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췄고 그나마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야옹이는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깨웠고 할머니가 식탁에 앉으면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TV를 보면 옆에 앉아 함께 보는 척했고 밤이면 할머니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함께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식사를 거를지언정 야옹이의 사료만은 항상 챙겨두셨습니다. 우리 야옹이 배고프면 안 되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78이 되셨습니다. 청소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2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치료비가 두려워 참으셨습니다. 진통제로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봄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입원, 수술, 재활,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 치료비,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은 회복되지 않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네 달이 지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며 사정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근데 고양이는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할머니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손자들이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사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에 손자들이 집에 왔을 때 재채기를 하고 눈이 빨개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야옹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야옹이는 여전히 가르랑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야옹이 미안하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의 반대,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학대도 아니고 악의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가난과 질병 앞에서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까지 입양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지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10살이 넘은 노령 고양이를 받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전화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할머니는 야옹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물그릇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불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야옹아, 엄마가 미안하다. 할머니는 야옹이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면 데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야옹이는 창가에 앉아서 할머니가 택시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야옹이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 앉아서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놓고 간 사료를 먹으며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야옹이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고양이 누구 거야? 나가! 그는 빗자루로 야옹이를 쫓아냈습니다. 야옹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고양이가 길에 나가는 순간 그 고양이의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길에는 밥그릇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없습니다. 야옹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날 밤, 야옹이는 건물 계단 아래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옹이는 처음으로 추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불 속이 아닌 바닥의 추위를. 배가 고팠습니다. 야옹이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다른 길고양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상해 있었고 야옹이는 그것을 먹고 설사를 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야옹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털이 엉겼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가 빗질해주던 그 부드러운 털은 이제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옹이를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럽다며 발로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불쌍하다고 댓글을 받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옹이의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고 눈은 풀이 죽었습니다. 왼쪽 귀에 종기가 생겼고 발바닥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야옹이는 길 한복판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길고양이의 현실입니다. 보고된 유기동물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채 길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쓰레기 더미에서 굶어 죽는 동물들, 차에 치여 방치되는 동물들, 이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야옹이가 길 한복판에 쓰러진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한 여성이 멈췄습니다. 동물 구조 봉사를 하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옹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차에 태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왼쪽 뒷다리 골절,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귓병, 구내염, 담기. 치료비는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구조자는 자신의 돈으로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SNS 모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 불쌍하다며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야옹이는 수술을 받았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소 시스템을 아십니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공고기간을 거쳐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공고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입양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양률은 처참합니다. 전체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비율은 30% 내외. 나머지는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거나 안락사됩니다. 특히 노령동물, 질병이 있는 동물, 외모가 예쁘지 않은 동물의 입양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야옹이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11살, 노령묘, 뒷다리 절뚝거림, 귓병으로 인한 귀 변형, 털 상태 불량, 사람에 대한 두려움. 보호소 직원들은 야옹이를 케이지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고양이가 입양될 확률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을. 보호소는 포화 상태였습니다. 100개의 케이지에 15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새끼들, 노령동물들 모두가 똑같이 철창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연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은 케이지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어떤 동물을 데려갈지 골랐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이 강아지 귀여운데? 이 고양이는 털이 이뻐. 어머, 이건 좀 못생겼네. 야옹이의 케이지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옆 케이지의 새끼 고양이가 먼저 입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젊고 건강한 코숏 고양이. 그 다음은 페르시안 믹스. 야옹이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 중 한 명이 야옹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케이지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아가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좋은 분 만날 거야. 하지만 그 직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이런 고양이가 입양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야옹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보호소 생활의 스트레스, 좁은 케이지, 불규칙한 돌봄. 야옹이는 밥을 잘 먹지 않았고 몸무게가 더 줄었습니다. 털은 계속 빠졌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직원이 케이지를 열었을 때 야옹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병명은 쇠약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냥 잠든 채로 죽었습니다. 11년의 삶, 10년은 할머니와 함께, 1년은 길에서, 그리고 보호소에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야옹이의 시신을 검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른 죽은 동물들의 시신과 함께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접종묘, 추정 11세, 자연사. 그뿐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야옹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보호소에는 야옹이와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늙고 아프고 못생기고 사람이 무서워하는, 그래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동물들. 그들은 케이지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유기된 동물은 12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중 입양된 동물은 약 30%, 나머지는요? 일부는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고, 일부는 안락사되고, 일부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할머니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앞에서 사랑하는 고양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78 할머니를, 구조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돈을 쏟아부어 치료했지만 입양처를 찾지 못한 20대 청년을, 보호소 직원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150마리의 동물을 돌보며 매일 죽음을 목격하는 그들을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옹이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가족을 지킬 사회적 안전망은 없습니다. 반려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도와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동물을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을 구할 충분한 예산도, 공간도, 인력도 투입하지 않습니다. 보호소는 넘쳐나고 구조자들은 빚을 지고 동물들은 죽어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야옹이의 죽음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야옹이가 케이지 안에서, 길, 한복판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할머니는 지금 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방 하나를 쓰며 손자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야옹이를 꿈꿉니다. 야옹이가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는 꿈. 할머니가 깨어나면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야옹이 어디 있을까? 잘 있을까? 할머니는 야옹이가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죄책감은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생명, 편의만으로는 구할 수 없는 생명,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생명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언제까지 죽음을 정당화할 겁니까? 야옹이는 이름도 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옹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법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예산을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입양을 결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조공사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를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야옹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야옹이들을 우리는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옹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창 너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들을. 이것이 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실입니다.